안녕하세요. 영어 귀뚫기를 도와드리는 지병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17년간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 방법으로 영어를 성공시키신 다청다독 연따 영어학원 원장님이시고, 어머님들을 위한 강연도 하시고 영어학원 원장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잠순의 영어 이름을 짓기 시작할 때쯤 그 소수의 초창기 어머니 멤버이셨던 정재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은 지금 아이들 영어 귀뚫기를 해주고 계시고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아주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을 제가 한 10개 네. 정도 할게요.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발음교를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맞아요. 예. 중학교 3년 배우고, 고등학교 3년 배우고, 대학교 교양영어까지 8년을 배웠어요. 저는 약간 이제, 책을 좀 사랑해서 영어 소설책을 막 읽고 이렇게 막 한쪽에 막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아니,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원어민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그날의 충격 이후로는 이제 영어 울렁증이 생긴 거죠.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얘 영어를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학원들이 굉장히 영어 학원이 성행하고 있을 텐데 학원을 이제 제가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정말 학원이 아이를 데려갔더니 이 아이가 파닉스를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 그 파닉스라는 것은 사실 어머님들이 파닉스 하면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파닉스가 음가 학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수십 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음교로 시작해서 결국은 대학교 2학년 때 원어민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한 저의 영어였는데 아직도 그 영어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를 시작한다는 걸 너무 충격을 받고 나는 집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영어도 언어인데 소리 노출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문자를 읽기 전에. 그래서 이제 거실에 여기는 영어 캠프야. 이제 너는 하루에 유치원 갔다 오면 캠프였다고 생각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은 영어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환경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주로 딸아이를 데리고 했어요. 제가 딸아이를 이제 얘기하고, 우리 딸이 뭐 아직 어렸으니까 6살 때였거든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0살이에요. 23년 전. 예. 그 전에 그런 생각하시면 진짜 확 트이셨네. 근데 앞서가셨네. 사실 이제 저한테 영감을 준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누구냐면 제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네마다 이렇게 작은 서점이 살아 있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을 가면 서점에 이제 달려가서 영어에 대한 책을 읽었죠.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그때 이제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책, 그 서가에 설빛 어머니,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라는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깜짝 정말 눈이 번쩍 뜨였죠. 그분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분도 영어가 언어인데 왜 말을 못하냐, 이런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했고, 딸아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공시켰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이 방법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하고, 저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여기는 영어 캠프야, 너는 캠프에 왔어, 아무도 너를 쫓아다니면서 한글로 해석해 준 사람은 없어.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비장하지만 방법은 그거예요. TV를 통해서 이제 영어 방송을 틀어놓고, 아이는 그냥 뭐, 우리 아이는 이제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그걸 보는 거였죠.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처음에는 영상만, 조금 지나서는 이제 집중 듣기라고 하죠. 네. 책 이렇게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년 계속 했고, 3년 지나고 2년, 거의 5년을 했죠, 우리 딸은. 그랬는데 정말. 그럼 영상을 얼마큼 보고 나서 집중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 집중 듣기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국어를 배울 때는 태어나자마자 글자를 보진 않지만
어머님들이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집중 듣기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그 딸이 이제 워낙에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6살. 예. 이미 이제 사실 우리 딸이 책을 좀 일찍 읽었어요. 한글 책을. 그래서 책 좋아하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책도 이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영화를 보고 한 15분 정도는 이제 집중 듣기를 했죠. 아주 쉬운 책부터 스토리북 많이 했거든요. 그때 집중 듣기 뭐가 있었나요? 어나이켄 리드북에 뭐 프로그 앤 토드, 리틀 베어 그리고 뭐 이제 스토리북들 앤서니 브라운의 뭐 고릴라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았죠. 예. 그럼 CD로? 그때는 CD도 아니고 거의 테이프 시절이었어요. 아, 그럼. 테이프. 지금은 사실 되게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네. 유튜브라든가 네. 뭐 OTT들이 많은데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 그렇죠. 동네마다 막 으뜸가 버금 이런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는데 그땐가 버금. 예. 그리고 콘텐츠 자체도 몇 개 없었어요. 아직 어린아이한테 막 어른들의 영화를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마틸다 이런 영화들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보다 보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AFKN이라고 한국에 주둔한 그 미군들을 위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송출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채널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방송이 예를 들어 10시다 오전에 그럼 그때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마치 우리나라 뭐 딩동댕 유치원 뭐 이런 프로처럼 아이들을 위한 그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녹화를 했죠. 정말. 녹화해서 아이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녹화해서 그거 틀어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녹화해서 틀어준 게 좋았던 게 굉장히 본토의 그 발음 그대로 그런 생활 그대로 그때 막 뭐 쿠키몬스터라든가 이런 이제 또 캐릭터들이 있어요. 비트윈 더 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 우리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영어 생생한 영어를 그 또래에 맞는 또 유치원 프로그램이니까 접하고 그랬었죠.